안녕하세요. 12시 증시타파입니다.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인데요. 한 주도 그다지 쉽지 않을 한 주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나왔죠. 미국 쪽에서 고용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9월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8월이고요. 9월 달까지 얼마 남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이 먹구름이 우리 증시 위에 현재 머무르고 있습니다. 양시장이 마이너스권 내 모습인데요. 과연 안전지대는 어디 있을까요? 함께 찾아보시죠. 그럼 12시 증시타파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오늘 지금 보면은요, 게시판에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좀 남겨주고 계실까요? 지난주 그리고 또 7월 말부터 약간은 좀 게시판에 서서히 한산이 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시장 분위기도 그랬잖아요. 거래량도 조금은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 7월 말, 8월 초에 한창 휴가 시즌이어서 지난주까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제 서서히 한두 분씩 돌아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지난 주말에 여행 갔다 온 이야기들도 좀 남겨주고 계시네요.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는데 과연 또 1시간 동안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먼저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종목 진단 신청은요. 02-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종목 진단 해드리고요.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은 2128-3388번. 방송 전후에도 언제라도 또 전화 주시면 저희가 접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증권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 생방송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방송 다시 보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게시판 참여까지도 모두 다 열어두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토마토TV 또 함께 보실 수 있는 방법 이렇게 4가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실 때는 이 종목을 사신 가격, 매수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투자하신 금액, 비중, 그리고 종목명까지 이렇게 3가지는 기본적으로 좀 남겨주셔야 됩니다. 오늘 잠시 후에 또 포트폴리오 진단 스튜디오에서 함께 해주실 분은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형님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또 방문을 해주시죠. 오늘도 예외 없이 모셔보겠습니다. 종목 진단은요. 이 토마토 투자클럽의 부자왕 전문가 그리고 한화투자증권 서초지점의 황정훈 과장 이렇게 3분과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쭉 보니까요. 아직까지 휴가를 갔다가 또 돌아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 거기다가 또 오전장이 지나가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좀 게시판 분위기가 조용한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또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오늘 나눠볼 시장 이야기는요. 지수가 조정을 받아도 받지 않아도 꾸준히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 섹터가 있습니다. 지난주 혹은 그것보다도 조금 더 이전이 될 것 같은데요. 음식료주들의 상승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거의 한두 달 전에 저희가 쿡방, 먹방 얘기 이 심심타파 시간에 좀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그때만 해도 몇몇 종목들 가나 싶었는데 이제는 뭐 돌아가면서 너나 할 것 없이 그동안 시장에서 거의 관심이 없었던 종목들까지도 강세 흐름을 나타냅니다. 대표적으로 오뚜기가 있죠. 오뚜기가 황제주에 등극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크라운 제과도 이제 100만 원이 머지가 않았어요. 오늘 장에서도 크라운 제과도 다시금 좀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하지만 또 음식료품 업종 지수가 이렇게 좀 오르고 있기는 한데 또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래량이라든가 상장 주식 수가 좀 적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매매하기는 좀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음식료 내의 탑픽도 좋고요. 지금 시점에서 접근을 해도 좋을지 이런 부분과 함께 음식료가 가는 원인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활발하게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 음식료 강세와 관련된 내용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영화 보는 날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종목들 지금 매매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종목들이 하나 둘씩 올라오고 있는데 전화가 좀 와 있네요. 지금 첫 번째 종목으로 저희가 우선은 전화 진단 신청해 주신 분 것부터 짚어드릴게요. 6058님께서 올려주신 제노포커스입니다. 오늘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중간중간에 좀 실적을 내놓으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제노포커스는 31,000원에 사셨고 비중이 30%입니다. 오늘은 약간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난주 후반의 흐름이 상당히 좀 양호했네요. 과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부자양 전문가님, 제노포커스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제너포크스는 신규 상장 종목이죠. 입상할 때부터 대단했습니다. 청약이 비율이 1200대 1이 넘었었으니까요. 1조 6천억이나 자금이 몰리면서 상당히 인기를 좀 끌었던 종목인데 주가가 좀 과대평가받으면서 주가 많이 올랐죠. 자, 동사에 대한 성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산업용 효소 관련해서는 이 회사가 이제 2000년에 설립했기 때문에 2015년에 이제 특례 상장이 된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좀 과도하게 주가가 급상승했습니다. 자, 2015년에 5만 원대까지 주가가 올랐고 지금 조정받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성장성이라는 부분은 좋고요. 요즘 먹거리 쪽으로 관련해서는 경기를 별로 안 타니까 그런 부분, 또 건강도 많이 신경 쓰고 그런 부분에서 꾸준하게 앞으로 인기를 끌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주가가 올랐던 것도 아니고 신규다 보니까 연간 매출액이 60억, 100억대예요. 그렇다면은 기술적으로 좀 접근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제너포크스가 29,750원, 5만 원에서 보면은 거의 한 2만 원 정도 주가가 충분히 가격 조정 바라기 때문에 주봉, 월봉 그림으로 보면은 충분히 쉬어갈 수 있는 자리고 매물이 많이 쌓인 자리는 36,000원 구간이에요. 짧게 보신다면은 35,000원부터 수익이 좀 생기는 전략이 좋겠고요.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면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4만 원까지 가겠지만은 단기 시절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35,000원 목표가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손절가는 의미가 없고 27,000원이나 28,000원대 오면은 저가 매수 구역이기 때문에 손절가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36,000원 목표가 제시합니다. 현재는 소실 구간이긴 한데요. 또 추가적으로 또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6,000원, 5,000원 이 정도에서 중수익 실현해보자라는 의견 나왔네요. 그리고 오늘 지금 보니까 게시판이 좀 한산합니다. 아무래도 장 분위기도 그렇고 다들 기분이 별로 낮지 않으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월요일이라서 여러분들이 아마 월요병으로 힘들어하고 계실 것 같은데 날씨도 그렇고요.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다소 좀 힘이 빠지는 하루기는 합니다. 종목들 조금 더 볼게요. 지금 현대 IBT를 신청을 해주셨는데 증권통통에서 마르조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최근에 3거래일 연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한 3% 정도 하락. 6,820원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손실권이에요. 7,900원에 사셨고 비중도 꽤 많이 담아주셨습니다. 50%. 지금 한 7,900원이면 요 정도 7월 달쯤에 사셨을까요? 보겠습니다. 과연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구자영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동사는 원래는 정보기기 쪽이죠. 이 코스닥 기업의 정보기기 쪽인데 이 바이오 쪽 사업을 함으로 해서 주가를 조금 좀 상승을 좀 탔던 종목이긴 한데 재무 구조가 아주 안 좋습니다. 연간 매출액 280억대 정도인데 단기 순이익이 2014년 기준으로 보면 30억대 손실이 났어요. 꾸준하게 한 3년 연속으로 실적이 증가되는 모습이 아니라 마이너스 단기 손실 구간에 이렇게 끌고 온다라는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그래도 2015년 들어오면서 큰 시세가 났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신기술 적용한 비타민 C 부분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재료로 움직였기 때문에 주가는 좀 쉬어가지 않겠는가. 펀더멘탈적으로 뭐 이 회사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대 IBT는 6,820원대, 매수 가격이 7,900원 좀 고점에 들어가셨는데 떨어지는 걸 사셨죠. 9,000원대 쑥 떨어지니까 아이고 낙폭 과대로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이 종목이 121선 구간에 와 있잖아요. 이 121선이 지지를 못 받으면 아래쪽 201선이 상당히 좀 거리가 좀 멉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하방문은 활짝 열렸고 반등 시 비중 축소하려고 대기성 매물도 많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반등할 때마다 계속 매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6,500원 라인이 무너지면 리스크 관리가 절대적으로 좀 필요한 자리다 말씀드리고 빠지면 6,000원까지 쭉 밀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반등 시 비중 줄이는데요. 7,500원에서부터 8,000원 정도의 반등이 들어오면 그 자리가 매수권역 같은데 원금 생각하지 마시고 비중 좀 줄이자 이렇게 말씀드려요. 반등 시 비중 줄이는 의견 제시합니다.
앞서 보신 제노포커스하고는 약간은 좀 다르네요. 미련을 좀 버려두시고 이 종목 반등 시에 좀 정리 의견, 비중 축소 의견이 나왔습니다. 재무 구조가 좀 안 좋다고 하니까 앞으로 투자하실 때 좀 이런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더욱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함께 드네요. 종목들 가운데서 지금 상승 종목도 하나 보이고요. 나머지는 시장 분위기 때문인지 좀 밀려납니다. 조이시티는 보합권이네요. 이 종목 9700님께서 신청을 해주셨고요. 32,100원 그리고 30% 비중입니다. 역시나 좀 손실 보고 계세요. 최근 들어서 이 7월 달부터 8월까지 꾸준히 또 시장의 약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조이시티도 손실을 보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32,000원에 사셨으면 또 한 7월 달쯤에 사셨을까요? 그런 모습인데요. 과연 조이시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부자연 전문가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네, 사실 이 조이시티라는 종목은 이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개발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기술력이 좀 있고, 온라인 게임 프리스타일 농구라든가 프리스타일 축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미 기술력이라든가 상당히 좀 시장에서 인기를 많이 얻은 종목이에요. 2014년에 460억 정도 매출 올려가지고 그동안 좀 부진했었거든요. 영업 손실이 2014년 10억에서 56억대로 2014년 결정을 보면은 상당히 좀 큰 폭의 성장을 했다 이런 부분이고 2015년 금년에는 시장 가이던스가 좀 좋게 나와서 한 700억대 매출 예상되고요. 단기순이익도 한 170억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한 4, 5년간 실적으로 놓고 본다면 최고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이 주가가 이 게임 관련주들이 지금 시세가 좀 안 나고 고점에서 지금 밀리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기관도 외국인도 비중을 좀 줄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자 기술적으로 접근시켜 보면은 일봉 차트 보시면은 3만 5, 6천 원대는 상당히 매물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3만 원이 무너졌기 때문에 241선 2만 6천 원대에서 반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본다면 동 종목은 하방에서는 저가 매수율이 좀 살아나고 있고 주월 일봉 모든 제지표로 본다면 조정 마무리 구간이기 때문에 이 3만 원 돌파 여부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3만 원 돌파되면은 직전 고점 3만 6천 원까지 갈 수 있는데요. 3만 4천 원의 매물벽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반등할 때 3만 2천 원에서 3만 4천 원 구간 안에서는 비중 좀 줄이는 게 좋지 않겠는가. 물론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 앞으로도 기대가 되지만은 지금 전반적으로 수급이 안 좋고 또 경기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등 시 비중 줄이는 게 좋겠어요. 저는 3만 3천 원 구간 3만 5천 원 가기 전에 3만 3천 원부터 비중 축소 매도 의견 제시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3개의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좀 모아지는 종목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게시판에도 보니까 뭐 영화 보는 날님도 파트런을 가지고 계신데 또 다른 분께서도 3461번님께서도 이 종목 좀 공통적으로 궁금해해 주셨고 또 특히나 실적 발표가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휴비츠 실적이 나왔는데 또 주가 흐름은 약간은 좀 조정을 받고 있어서 투카스님은 걱정하고 계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또 유유제약을 비롯해서 몇몇 제약주들은 또 강세 흐름을 나타내니까 궁금증도 좀 있으신 것 같고요. 오늘 토론 주제가 이 음식료 관련주인데 현재 시장, 양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어도 음식료 업종지수만은 예외입니다. 현재 음식료 업종지수 2.4% 정도 상승하면서 업종지수만 놓고 봤을 때 사상 최고치가 오늘 장중에 다시 나왔거든요. 그런데 또 이 상승 흐름에 동참하려다 보니까 고민이 좀 되시나 봐요. 칠봉이님께서는 음식료주 왠지 손이 잘 안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음식료주의 강세 흐름이 여러 차례 반복됐던 게 아니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혹은 좀 단기에 반짝 상승인데 이때 따라 들어갔다가 또 손실을 보면 어떡할까 많이들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짚어드리고요. 또 포트폴리오로 많은 고생하고 계신 분 오늘 또 전화 연결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트요리사는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영 운용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 머리를 하셨네요. 네, 기분 전환할 때는 네. 머리 깎는 게 제일 좋죠. 네. 오늘 지금 칠봉이님께서도 날씨가 너무 덥다고 더워요 헥헥 해주셨는데 운영님만의 더위를 날려버리는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움직이지 않는 게 가장 뭐 편한 쪽인데 네. 직업적으로 그래도 그 주중에는 여러 가지로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주말에는 그래도 활동을 하는 게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거죠. 집에 있는 것보다는. 네. 적당하게 또 밖에 운동을 하고 또 집에서 또 쉬면서 또 주식 공부도 하면서 보내는 게 저의 어떤 더위를 날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새로운 또 피서 방법으로 집에서만 조용히 보내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다고 해요. 또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또 시원하게 집안에서 주말을 이렇게 또 보내주신 것 같고요. 우영님 또 뵈니까 머리를 또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해주셨던데 저도 요즘같이 날씨가 더워지면은 또 이 긴 머리가 가끔은 또 치렁치렁하게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의 방법도 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또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주에 대해서 또 어떤 관점으로 좀 보고 계세요? 음식료주 주가 강세는 아무래도 가장 큰 부분은 대한투자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뭐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IT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조선주, 이른바 경기 관련 종목, 또 수출주들이 전반적으로 뭐 업황 자체도 안 좋고 또 2분기까지 실적 자체도 안 좋고 또 향후에도 또 미국의 또 금리 인상 시점을 앞두고 있는 그런 또 불확실성 때문에 향후에도 수출주 중심의 또 모멘텀 자체가 약화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돈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는 주식을 안 사고 있지만은 국내 주식형 쪽으로 자금이 저금리 효과 때문에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업종 종목은 결국은 기대한 투자자들이 돈을 들어오게 되면 펀드에 돈이 들어오면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죠. 그렇던 쪽에서 대안 투자로, 즉 주력 산업의 어떤 그 부진 때문에 대안 투자로서 음식 업종을 중심으로 한 어떤 방어적인 종목들이 그래도 안정성이 확보가 좀 돼 있기 때문에 그들 업종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좀 되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그 음식 업종 경기 방어주들은 경기가 무관하게, 물론 경기가 안 좋으면 상대적으로 실적 자체는 둔화가 된다든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경기 민감주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실적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 자체가 이거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음식료 업종의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밸류션을 본다 한다면 제약 업종과 더불어서 가장 높은 수준에 올라왔다가 좀 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국내에서 주력 산업 자체가 부진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안정적인 중장기적인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꾸준히 상승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 제약바이오가 조금씩 꿈틀거리기 시작할 때 의심하시다가 나중에 들어가신 분들이 손실을 좀 많이 보셨잖아요. 이번에 제약바이오가 아니죠, 음식료가 앞서서 제약바이오와 같은 랠리를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 지금 들어가야 될까 아니면 조금 더 보고 들어갈까 뭐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원래 이제 경기 방어적인 종목이 오런 버핏이 좋아하는 업종이지 않습니까? 경기 민감주들은 오런 버핏이 매매를 하지 않는 쪽인데 이들 업종은 결국 뭐냐? 중장기적으로 투자한다 한다면 전혀 무리가 없다. 꾸준하게 상승을 한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죠. 왜냐하면 음식료 업종 자체는 생활 필수적인 쪽입니다.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우리가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시장의 주가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안정적인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주보다는 즉 손절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음식료 업종이라든가 제약업종 주가 많이 올라왔지만 조정 국면에서는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여전히 대안 업종이고 종목이다. 그러던 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같은 불확실한 국면 쪽에서는 내수주 중심의 음식료 업종 중심의 어떤 방어주 종목들에 대한 투자와 관심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럼 관심 종목 몇 종목만 좀 언급을 해주세요. 일단은 최근 이제 그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견조하게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종목. 대표적인 종목 CJ 제당의 업종 대표적인 종목인데 나도 고점 근처보다는 좀 아래권에 있습니다. 최근 실적이 약간 부진하게 나왔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쪽이기 때문에 CJ 제일제당 봐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대상 주가가 지금 4만 원대입니다. 3만 3천 원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주가가 좀 약간 반등을 좀 전개되고 있지만 고점이 5만 8천 원대인데 5만 8천 원 정도 현재 대상의 PER이 지금 14배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음식 업종이 방어적인 종목이라는 관점에서 제약 업종이 PER이 35배, 40배까지 가깝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음식 업종 자체도 어떻게 본다면 20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대상도 관심
조정권을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조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사조 시프트라든가 사조 해표라든가 사조 대림이라든가 종목들 강세인데 네. 최근에 사조 대림이 주가 상승한 이후에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조 산업 자체도 아마 최근에 업가도 형태도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또 유가 하락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유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더 실적이 증가될 수 있는 종목이고 또 대표적인 자산주라는 관점에서 최근 네.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대상 궁금한 게요. 네. 물론 이 PER만 놓고 보면은 낮은 수준인 것 같긴 한데 앞서서 1분기에도 상당히 좀 실적이 실망스러웠잖아요. 아직 2분기 실적이 좀 공개가 안 됐는데 매번 이렇게 실적이 나올 때마다 투자자들을 좀 실망시키면 이번에도 약간 실적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실적이 보세요? 크게 나빠진 게 아닙니다. 1분기 실적 자체가 안 좋게 나온다 때문에 약주가 빠졌거든요. 실적 네. 자체가 약간 10% 내외 정도 맞아요. 하향되는 네. 수치거든요. 예, 그렇게 경기 방어적인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실적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거죠. 또 회사가 실적이 좋아진다 한다더라도 급격하게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연평균 영업이익이 거의 한 1,500억 정도 추세적으로 증가가 좀 되고 또 단기 수익 자체도 1,200억 정도 지속적으로 증가가 된다는 관점, 즉 1,200억 정도 실적이 꾸준하게 변동 없이 증가된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예사 시가총액이 1,300억대 정도 되는 거거든요. 즉 예산은 연평균 10% 정도의 기업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변동 없이 증가된다는 관점에서 네. 연평균 10%라면 단다는 장기 투자한다면 어떻게 보면 4년, 5년 투자한다면 10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는 거죠. 그렇던 관점에서 네. 이들 종목들은 조정권에서, 이들 종목들은 올라갈 때보다는 조정권에서는 약간 실적이 부진하게 전기가 된다고 해서 주가 빠질 때 그때 매수 타임이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현재 주가 상대적으로 조금 그래도 올라왔지만은 여타 음식료점 고점 대비해서 작년 58,000대까지 갔던 주식이기 때문에 네. 꾸준하게 반등이 전개하지 않을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식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주셨어요. 강한 탄력이 아니더라도 또 안정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이다. 그런 업종이다라는 언급 주셨으니까 또 투자 성향에 맞으시는 분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료와 관련돼서 궁금증들 있으시다면요, 계속해서 좀 올려주세요. 정보 공유도 언제든지 좋습니다. 이번엔 포트폴리오 진단입니다. 어떤 분이 또 전화를 주셨을까요?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 포트폴리오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대한유화. 네, 매수 금액 이야기할까요? 네, 네, 19만 2천 원에 네, 30%. 네, 삼성 SDI. 네. 이건 오래됐는데 16만 1천 원에 20%. 삼성 SDI는 왜 안 파셨어요, 중간에? 중간에 네. 이거 너무 좋은 종목이고 이래가지고 전기차하고 또 뭐 중국에 이게 많이 간다 그래가지고 네. 뭐 좋아지려나 해서 기다리다가 먹으면 그래 됐습니다. 네, 다음 그리고 종목은요? 다음도 OCI도 비슷합니다. 20만 8천 원. 네. 이게 다 두 종목은 취득한 지가 매수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어요. 아이고, 네. 네. 그다음 OCI는 20만 8천 원, 네. 20%. 네. 효성 14만 5,500원에 20%. 네. 현금 10%인데 네. 이거는 효성하고 대한유한 매수한 지 얼마 안 됐고요. 금년 5월 달에 이랬고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님, 원래 화학주를 좀 선호하세요? 네, 그저 뭐 실적이 좋아진다고 네. 대한유화하고 효성하고 그래서 그래야 금년에 상기고 네. 문제는 이제 삼성 SDI, OCI는 네. 중국의 환경이 너무 나빠지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주가 안 좋아지겠느냐. 네. 그래서 산능인데 상호보고 병원에 좀 있다가 나오니까 아이고. 한 6개월 더 있다가 나오니까 손실을 갖고 있어요. 아이고. 지금 이제 반토막도 잘 안 되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면은 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생각해 두신 대응책이 좀 있으세요? 지금 대응책은 별게 없고 지금이라도 네. 손절매 해야 하는 게 맞다 하면 해야 되고 네. 방법이 없거든요. 네. 시청자님, 다음부터는요, 조금 손실 나셔도 저희 전화 예. 무료로 상담해 드리니까 바로바로 연락 주세요. 이렇게 참지 마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 예.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꽤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화학주들이 상당히 좀 많은 포트폴리오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 다소 좀 쓴소리가 예상이 되는데요.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준현 운용형님, 예. 어떤 밥상인가요? 일단은 한마디로 포트를 말씀드리면 뭐 좋은 주식들입니다. 좋은 주식들인데 우리가 좋은 음식이라 한다 하더라도 오래 보관하면 상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상한 주식인데 우리 시청자님 보유한 종목들이 다 경기 관련 종목들입니다. 이런 어떤 종목들을 장기 투자하게 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장기 보유를 하게 되면 탈날 수 있는 어떤 밥상이다. 그렇죠. 한마디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몸에 좋은 한약 같은 경우도 유통기한 지나버리면 몸에 오히려 또 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약간 좀 비슷한 밥상이 아닐까 싶은데 하나하나씩 좀 뜯어보죠. 대한유화입니다. 어디에 놔볼까요? 예, 일단은 뭐 대한유화는 이제 시기에 따라 시점에 따라 우리가 음식을 먹더라도 때에 가끔 먹으면 마실 수 있는 종목인데요. 현재 일단은 피자 정도로 일단 좀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약간 지금 맛이 좀 간 상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기대치가 있다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어떤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대한유화로 일단 좀 피자로 좀 비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9만 2천원에 사셨으면 최근에 사셨다고 하니까 거의 고점 부근에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주가가 최근 들어서는 또 왜 이렇게 밀리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요즘 이제 상하한가 폭이 30%로 좀 확대가 좀 되면서 단기간에 어떤 변동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어떻게 보면 2주, 3주 전에 20만 원대 정도까지 갔던 주식이니까 단기간에 30% 정도까지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마 대부분 하락 업종들이 이런 어떤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뭐 실적 자체는 워낙 서프라이즈하게 실적이 좀 나왔고 반기까지 대한유화의 단기 순이익이 약 1,300억입니다. 1,300억이면 그 차상 최고 실적, 연간 단위로 한다더라 거의 최고 실적에 육박하는 그때 실적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주가 빠진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그 유가 하락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좀 반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유가 하락 국면에서 제가 판단하기에 하악 제품 가격 자체는 오히려 견조하게 제품 가격 유지가 좀 되기 때문에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 유가 하락 국면에서 실적이 하향 조정되지 않겠는가. 또 이 실적 자체를 본다면 2분기 때 워낙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3분기 이후부터는 실적이 좀 많이 떨어질 거다. 분명히 아마 떨어질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2분기 실적 자체가 거의 분기 단위로 보면 최고 실적이 나오지 않겠다 생각이 되는데 여기다가 최근 유가 하락 때문에 실질적으로 석유화학 제품 가격도 당연히 떨어진다고 좀 봐야 되겠죠. 보니까 이제 에틸렌이라든가 프로필렌이라든가 기초 유분이 특히 에틸렌 중심으로 8주 연속 좀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석유화학 제품 가격, 대한유화의 또 주력 제품인 PE라든가 또 올해 새로 2분기부터 가동이 들어간 MG라든가 제품 가격이 하향이 좀 되는 건데 반면 또 원재료인 납사 가격도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이제 향후에 3분기 때 어떻게 실적이 좀 나올지가 관건인데 일단은 2분기 때 실적이 가장 좋았게 나왔던 부분 자체는 이제 유럽 쪽이라든가 일부 동남아 쪽에서 일부 가동이 보수공사 때문에 가동된 부분 때문에 수급이 괜찮아서 사상 최고 실적이 나왔던 것 같고 3분기 때는 실적 자체는 좀 하향 조정이 좀 될 겁니다. 그렇다 한다더라 조금 전에 반기가의 실적 자체가 1,300억 정도이고 주당 순이익으로 따지면 2만 원짜리입니다. 현재 주가 14만 원은 단기 실적만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PER이 7배 되는 수준이고 3분기, 4분기 때 실적이 악화된다 한다 하더라도 적자가 날 수 있는 정도는 거의 아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지나치게 좀 과다하게 개인적으로 악재가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주가가 23만 원대에서 지금 14만 원대 정도까지 내려왔고 거의 한 달 보름 만에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악 업종이 주가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전체 시장 자체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오늘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자동차라든가 IT 업종 자체가 하반기 때도 모멘텀이 크지 않거든요. 그렇던 관점에서 일단은 비중이 조금 많은 부분 자체가 좀 그러는데 일단은 반등 시점까지 기다리시고요. 개인적으로 일단 업황이 안 좋은 종목들은 그래도 20% 이상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반등 시점에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고 반등 시점에서 30% 정도 되는 거니까 좀 한 15만 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일단 좀 반 정도 줄이시고 나머지는 일단 14만 원 정도 이탈되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10% 정도까지는 리스크 관리가 좀 병행을 좀 해야 되지. 일단 목표 가격은 19만 5천 원 정도 매수 가격 잡아드리고 손절 가격 14만 원 정도 잡아드렸었는데 조금 전에 30% 정도 되니까 10% 정도는 만약에 14만 원 이탈되게 되면 경기 관련 종목이니까 반정 10% 정도는 리스크 관리를 병행을 해서 나중에 저점에서 다시 한번 물타기 한다든가 그런 여유 자금을 확보하는 쪽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려 요인이 좀 있기는 있는데 지금 현재 하락 흐름은 좀 과매도 구간으로 판단을 해주셨네요. 반등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었으니까요. 또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삼성 SDI 가겠습니다. 이 종목은 또 꽤 오랜 기간 동안 들고 오시는 종목인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SDI 주가는 여전히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쪽인데요. 개인적으로 네. 저는 팔아야 되는 주식으로 좀 보고 싶은데 그래도 우량주라는 관점에서는 좀 딤섬 정도로 네. 좀 놔두고 싶은데요. 네. 삼성 SDI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량주고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 때문에 네. 장기 투자도 해도 된다 그런 저희 쪽인데 시청자분께서도 중국 환경 문제하고 네. 이렇게 결부지어서 이 종목을 사셨대요. 일단은 삼성 SDI의 어떤 그 주가 상승 모멘텀은 그 2차 전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대형 전지와 소형 전지처럼 봐야 될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부 대형 그 전지 중심으로 해서 실적 턴 어라운드가 진행이 좀 돼야 되는데 여전히 부진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자체도 거의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이 나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중대형 전지 분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분야인데 소형 전지 분야 자체가 여전히 적자 요인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상당히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 개인적으로 삼성 SDI 주가 자체는 일단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반등 시점에서 좀 매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워낙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매도 타임을 잡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가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익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10만 원대 올라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삼성 SDI에 그래도 뭐 좋은 점 부분 자체는 주당 순자산 가치가 약 16만 원대짜리 되는 주식이고 현재 주가 자체는 8만 원대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8만 원대 정도에서는 굳이 무리하게 손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9만 5천 원 정도 언저리 정도 원당한다면 반 정도는 좀 매도를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교체 매매해서 손실 좀 만회하는 게 좀 빠르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지금 이 종목 손실을 꽤나 크게 보고 계신데요. 빠르게 올라갈 만한 그런 또 부분을 찾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이번 살펴볼 OCI도 비슷한 흐름이 아닐까 싶어요. 어디에 놓을 수 있을까요? 일단 OCI는 개인적으로 좀 대한유와 비슷하게 계절 음식 쪽으로 일단 좀 때에 따라서는 좀 좋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삼성 SDI 주가 자체는 상당 기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OCI 같은 경우는 뭐 폴리실리콘 가격에 따라 가지고 또 워낙 저점이고 또 유가가 좀 어느 정도 저점까지 내려왔다 한다면 유가가 반등이 나온다 한다면 최근에 보니까 태양광 업체 자체는 셀 가격 자체는 상승입니다. 그렇지만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는 상승을 하다가 다시 지금 3주 연속인가요? 하락세로 전환이 좀 됐거든요. 충분히 저점까지 어느 정도 폴리실리콘 부분 자체는 구조 조정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여건 자체가 안 좋죠. 유가가 그래도 상승 국면에 점유해야지 폴리실리콘 중에 태양광 업체 자체가 긍정적으로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는 관점에서 어려운 국면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업황만 좋아진다 한다면 최근에 OCI 머티리얼즈 했던 자회사 매각을 통해서 재무 구조 내용 자체도 견조하게 진행이 된다는 관점에서 그래도 현재 주가 자체 이미 더 저점도 이탈되지 않는 상태라는 관점에서 약간 더 반등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은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가 업황 자체가 좋아진다 한다 하더라도 급격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 자체는 이것도 이제 삼성 SDI처럼 주당 순자산 가치가 약 13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PBR로 따지면 0.7배 된다는 수준에서 충분히 악재는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관점에서 반등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일단 좀 보유 의견을 제시해드리고 싶고 목표 가격은 최근에 어떤 주가가 하락 국면에 나왔던 10만 5천 원 정도 언저리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가격은 제시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OCI였습니다. 이번에는요, 효성입니다. 앞서 이 대한유화와 이 효성 두 종목은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고 나서 또 주가 흐름이 꺾이다 보니까 걱정이 이마저만 아니실 것 같아요. 효성은 또 어떤 음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효성은 그래도 이 종목 중에서 가장 그래도 괜찮은 종목 쪽인 양장피에, 양장피에 올려놔주셨네요. 부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신 거세요? 일단은 효성은 사업 부분 자체가 크게 4개의 사업 부분이거든요. 섬유라든가 그다음에 산업자재, 그다음에 화학, 중공업 분야인데 4개 사업 부분 자체가 골고루 실적이 최근에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기 단위 사상 최고 실적이 나왔고 이 정도 보면 지금 유가 하락 국면에 같은 하락주가 빠지니까 덩달아서 빠지는데 효성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유가 하락 국면의 수혜주거든요.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SKC 같은 경우 플러스거든요. 지금 효성의 어떤 주력 부분 자체 좀 전에 섬유라든가 화학 부분 자체 원재료가 합성 수지라든가 기초 유분과 관련된 원재료입니다. 그들 제품 가격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효성 자체는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함께 덩달아서 소개할 종목들이 빠지면서 빠진다. 그래서 다른 여타 종목에 비해서라도 최근에 또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주가가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실적 자체가 우리 시청자님이 보니까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분들한테는 효성은 이미 이제 사업 구조 자체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유가 하락과 무관하게 꾸준하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 같아서 충분히 중장기적인 투자가 손절 안 해도 가능한 종목이 뭐 효성이 좀 되지 않겠는가. 조금 전에 제가 좀 대한유화 자체는 긍정적으로 얘기했지만 만약에 어떻게 보면 뭐 업황이 꺾인다 한다는 그렇게 부분이 이렇게 주가가 제가 예상했던 반대로 갈 수가 있겠지만 효성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실적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보유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다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종목도 이제 고점이 워낙 다른 하급증들이 빠지고 있는 그런 또 국면이기 때문에 고점 돌파는 쉽지 않다는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 매수한 가격대보다 약간 상향 조정 15만 원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종가상으로 13만 원 이탈되지 않았으니까 또 상대적으로 이 종목은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한 종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손실이 덜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던 관점에서 13만 원이 이탈되는 시점에서는 현금화 하셔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는 관점에서 손절 가격을 13만 원 정도를 잡아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종목을 좀 짚어봤습니다. 특히나 오늘 받은 저희 포트폴리오 밥상은 편식이 굉장히 심하세요. 화학 쪽에 상당히 좀 많은 비중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 먹을 만한 제때 수익을 실현할 만한 시기도 좀 지났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저희가 좀 확 바꿔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이 조금 전에 연세와 지긋하시고 보니까 네. 손절을 못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OCI도 그렇고 삼성 SI도. 네.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보내드리고 싶은 게 조금 전에 워런 버핏이 선호하는 어떤 경기 방어적인 시장 지배력이 있는 사업자 그랬던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랬던 관점에서 우리 시장의 포트 자체가 지나치게 경기 민감 쪽에 지금 편중이 좀 돼 있거든요. 그렇던 관점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 한다는 주가가 어느 정도 종목들이 충분히 저점이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등 시점에서 어느 정도 비중 좀 축소하셔가지고 내수 관련 어떤 경기 방어적인 중소형 종목, 조금 전에 음식료 정도 그러다 대안이거든요. 내수 관련 그런 쪽에 일부 종목을 좀 매수하시기 좀 바라겠고 특히 보유 종목들이 단기간에 삼성 SI라든가 그다음에 OCI라든가 종목들이 주가가 매수한 가격까지 올라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충분히 14만 5천 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오래됐다는데 그 가격대에서는 손절해야 되거든요. 굳이 내가 매수한 가격대까지 올라가려고 기대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미 주가가 10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14만 원 정도 올라서 40% 정도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서는 리스크 관리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현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 종목도 한꺼번에 손실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조금 전에 제가 제시드렸던 목표가 정도까지 올라온다는 매도하셔가지고 또 기다리면 다시 주가가 올라옵니다. 저는 올해 종합주가지수가 현재 2,000포인트 아래까지 살짝 이탈한 상태인데 2,000포인트 아래선 주식을 팔아서는 안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또 반면에 2분기 실적 자체가 워낙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육방향으로 올라가기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올해 자체는 저는 제한적으로 단기적으로 본다면 2,000포인트와 2,100 사이이기 때문에 저점과 고점을 이용한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충분히 우량주니까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나머지 종목들은 그런 종목들은 변동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좀 손실을 줄이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 지금 포트폴리오 약간의 좀 영양 균형이 깨져 있습니다. 조금 더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가격 전략입니다. 대한유화입니다. 오늘 장에서 사실 대형 화학주들이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좀 과매도 구간 약간의 좀 반등을 예상할 수 있다라는 의견 좀 함께 들어봤는데요. 대한유화는 보유 의견에 반등의 목표치는 19만 5천 원, 손절 라인은 14만 원입니다. 이어서 삼성 SDI 꽤 오랜 기간 동안 좀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제는 좀 헤어질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매도의 반등 목표치 9만 8천 원이었습니다. OCI는 보유 의견 10만 5천 원 정도 반등을 하면 정리해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효성입니다. 보유 의견입니다. 현재 포트폴리오 4종목 가운데 가장 우량하다라는 평가 나왔는데요. 목표치는 15만 원, 소폭이기는 하지만 수익권에서 좀 정리 예상해봤습니다. 손절 라인은 13만 원 나왔습니다. 이어서 수정 전략 좀 간략하게만 살펴보죠. 현재 포트폴리오는 좀 경기 민감주 쪽으로 상당히 좀 치중돼 있는데요. 투자 성향을 감안해봤을 때 내수 관련된 안정적인 성장주를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네,
확실히 주식 투자하는 것도 화초를 기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오늘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물도 좀 주고 햇볕도 좀 잘 드는데 놔주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수익이 쑥쑥 자라나지만은 어느새 좀 포트폴리오를 열어보지 않고 관심을 접어두면은 또 포트가 손실로 돌아서 있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꾸준히 좀 체크해 보시면서 종목군들 수익 키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밖에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오늘 전반적으로 좀 저희 신청받은 종목들이 마이너스권인데 한국정보통신이 유독 눈에 띕니다. 흐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과연 어떤 재료가 있는 걸까요? 이 종목을 0025님께서 매수하셨고요. 18,500원에 비중 30%입니다. 현재 주가 흐름이 21,000원권 부근에서 움직임 나옵니다. 최근의 흐름도 좋은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지고요.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으로 가봅니다. 황정훈 과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한국정보통신 18,000원대 지금 30% 비중 담으셔서 좀 수익 중이시고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 업체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이 신용카드와 관련된 일이죠. 이제 신용카드 가맹점하고 그런 신용카드 발행회사의 그런 거래를 연결시켜주는 그러면서 이제 수수료를 받는 업체인데 신용카드와 관련된 그런 수수료 매출이 거의 90%가 넘는, 그러니까 신용카드 사업이 잘 돼야,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야 이제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성장세를 보일 만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요즘 그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이제 알리바바 거기가 이제 지금 한국정보통신하고 제휴를 통해서 진출을 하겠다, 그런 일종의 좀 테마로 엮였죠. 알리바바와 관련된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알리바바 테마의 이슈를 제외하면은 지금 주가는 좀 다소 좀 높은 영향이고요. 이미 실적과 기본적인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는 좀 다소 좀 높은 수준이고, 그런 이후에 그런 중국 알리바바와의 그런 인수 가능성, 그리고 또 제휴, 이런 뉴스에 따라서 좀 더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더 비중을 늘리시고 이런 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이 이후에는 그 관련된 뉴스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뉴스에 따라서 급등이 나온다면은 좀 냉정하게 좀 비중을 줄여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좋은 뉴스와 함께 다시 급등이 나오면서 전고점 부근이 25,000원을 도달을 한다면은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차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글쎄요, 2만 원 부근을 좀 익절가로 해서 2만 원이 깨지게 된다면은 일단 추후에 다시 좋은 뉴스를 기다리면서 좀 2만 원에서 비중을 줄이셨다가 좋은 뉴스 기다리시면서 다시 비중을 조절하신다던가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정보통신 지금 좀 수익 구간인데요. 알리바바라는 호재가 있었군요. 이어서 또 다른 종목도 보겠습니다. 파트론이 앞서서 영화 보는 날림하고요. 3461번님이 증권통을 통해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궁금해해 주셨던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을 9,600원에 비중 20%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 차례 장대 양봉을 뽑아내더니 또 옆으로 쉬어갑니다. 오늘은 1%가량의 조정이고요. 9,300원 정도에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또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 깊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황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파트론은 이제 삼성전자의 그런 스마트폰 부품주 중에 이제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판매량이 좋아야 주가도 좋을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판매량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도 그렇고 다른 관련 스마트폰 부품주 주가도 그렇고 대장주인 파트론도 당연히 안 좋았습니다. 좋지 못했었는데, 다만 이제 10,000원 이하의 좀 가격대는 이제 워낙 좀 그런 우려가 이제 극에 달했던 주가대 저가 라인으로 좀 볼 수 있었겠고요. 2분기 실적이 아마 잠정적인 실적은 좀 나왔는데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좋지 못했고, 내용을 보면은 이게 이제 파트론이 이제 카메라 모드, 전면 카메라 모드, 그러니까 앞에 달린 카메라와 관련된 그쪽 부품을 이제 담당한 업체인데, 거기에 이제 화소수가 증가하면서 사실 단가는 좀 높아졌습니다. 근데 스마트폰 판매량이 부진하다
증가하다 보니까 그 판매한 량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뭐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좀 안 좋은 측면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고, 앞으로도 좀 과연 3분기, 4분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신작도 나오게 될 텐데요. 그러한 것들이 과연 판매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주가가 여기서 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을 텐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표하신 주가대는 그렇게 높지 않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0,000원에서 11,000원 라인 정도를 짧은 목표 라인으로, 목표가로 대응하시면서 그 정도에서는 비중 축소 내지 좀 실현을 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카메라의 화소수 증가에 따라서 그런 부품의 단가가 높아지면서 수익률은 좀 덜 수 있지만 판매하는 양이 줄어들면서 성장성이 높지 않다. 당분간 3, 4분기 스마트폰의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다라는 점에서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적정한 목표가로 좀 실현하시는 것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지금 딱 점심시간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또 점심때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지다 보니까 자리를 뜨지 못하고 또 컴퓨터 혹은 TV 앞에서 간단하게 또 햄버거라든지 컵라면 같은 거 드시면서 또 힘들게 점심 식사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또 이런 부분들 마음껏 누리지는 못하더라도 조그만 대안이 될 것 같아서요. 오늘은 간편식과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심심타파로 넘어가 봅니다. 네, 남들은 밖에 나가서 여기저기 맛집 찾아서 다니는데 아이고 내 신세야 하시면서 또 점심 식사 시간 신세 한탄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책상 위에서도 만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틀에 박혀 있었던 간편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또 퓨전 간편식을 통해서 좀 더 맛있게 점심 식사를 즐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반영한 것처럼 오늘 이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가운데서 상승률 상위 종목 쭉 놓고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GS 리테일, BJF 리테일 이런 편의점주들 오늘 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두 종목이 8% 안팎으로 나란히 좀 오르는데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간편식 하나씩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티즌들의 의견이 좀 모아졌던 그런 간편식 레시피를 제가 몇 개 준비해봤는데 첫 번째로 스파게티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스파게티는요. 지금 재료가 3가지가 필요합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 둥근 바게트 위에를 좀 잘라내고요. 속에 파낸 둥근 바게트 그리고 또 간편식 즉석 스파게티가 이렇게 판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슬라이스 치즈 3가지만 있으면은 이 레스토랑 부럽지 않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부럽지 않은 이 바로 빠네라고 하죠. 안에 이 바게트 안에다가 크림 스파게티 넣어서 먹는 이 빠네 스파게티를 또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준비한 요리는요. 조금은 또 이 한식 앞서서 좀 양식이었다면 이제 한식 메뉴로 넘어와 볼게요. 이게 조금 더 간단하지 않을까 싶은데 컵라면과 즉석 만두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지금 위에 이 그릇에 담긴 요리만 보더라도 되게 그럴싸하지 않으세요? 만둣국 같다는 느낌도 약간은 좀 받는데 지금 아마 밑에 면이 숨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이 사리곰탕이라는 컵라면에다가 즉석 만두를 이렇게 넣어서 드시면은 또 이렇게 별미의 만둣국을 만들어 드실 수 있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좀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는 제가 이 음식 사진만 좀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집밥에 나오는 이 백선생도 음식은 상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과연 이 빈대떡에는 어떤 게 들어갈까요? 편의점에서는 어떤 재료로 이 빈대떡을 만들 수 있는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정답 나갑니다.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재료가 2가지만 있으면 돼요. 달걀하고요. 삼각김밥입니다. 삼각김밥에다가 이 달걀을 풀어가지고 이 빈대떡의 기본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프라이팬에다가 간단하게 굽기만 하면은 또 이렇게 간단하게 빈대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음식 그림만 딱 보면은 밥알 모양도 안 나와 있고 해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데 한번 해 먹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번엔 다음 음식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볶음 우동 있잖아요. 이 볶음 우동도 편의점 재료로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동 라면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파는 어묵이 있습니다. 휴게소 가면은 꼭 드시는 거 있잖아요. 이 어묵. 여기에다가 집에 뭐 간단한 야채 같은 거, 피망이나 양파 같은 거를 같이 넣고 그냥 간단하게 볶아주시면은 또 이렇게 어묵 볶음 우동 한 그릇이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레시피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창 이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던 불닭볶음면, 봉지라면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컵라면으로도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삼각김밥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스트링 치즈 있잖아요. 이렇게 뜯어서 먹는 치즈, 그걸 갖다가 넣어서 한 그릇에 드시면은 배도 굉장히 부르고 든든하고 또 굉장히 맛있는 별미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또 컵라면으로 쓸쓸하게 한 끼를 때우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은 그럴싸한 간편식 레시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를 어떠세요? 심심타파였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보니까 즉석떡볶이님이 방송 나오나요? 해주셨는데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남은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 종목들 보니까 성신양회가 많이 빠져서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이 고민을 좀 올려주셨는데요. 7372번님께서 성신양회 15,000원 정도 149,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30%인데 오늘 보니까 페인트도 안 좋고 시멘트도 안 좋고 그렇더라고요. 성신양이 현재 한 6% 정도 하락합니다. 장대 음봉이 마음을 찌르는데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황 과장님 대안 주시죠. 예, 성신양의 사실 이제 올해 뭐 상반기 그한 7월 뭐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뭐 2만 원이 넘어가면서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았었는데요. 최근에 뭐 흐름이 아주 좋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제 뭐 거래소 종목이지만 올해 상반기에 이제 화장품 그리고 제약 바이오 그리고 이 건자재 요 뭐 세 개의 업종이 이제 뭐 주된 핵심 주도 업종이었던 것 같고요. 그 이제 건자재 중에서도 이 시멘트, 성신양회 특히 이제 뭐 좀 부채 비율이 높아서 레버리지가 큰 업종인데 업황이 좋을수록 또 가장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부동산 정책들이 뭐 한두 개씩 좀 변화된 정책들이 있었고 뭐 그런 뉴스들 기존에 이제 좀 부동산 계속 그 부양 정책 위주로 가다가 좀 다소나마 이제 좀 브레이크성이 있는 정책들로 가면서 약간의 하락에 좀 빌미를 줬었고 또 상반기에 많이 오른 종목들 중심으로 기관들 특히 이제 기관들이 좀 차익 실현을 좀 강하게 좀 나오면서 좀 크게 장대 음봉도 맞고 좀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일단 2분기 실적은 뭐 상당히 좀 좋은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마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런 이유로는 이제 재료가 유연탄인데 유연탄 가격은 하락했고 또 판매 제품인 시멘트 가격의 상승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건자재 종목이 업종이 뭐 이대로 그냥 끝날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후에 좀 차분하게 좀 재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기관들이 좀 차익 실현이 계속 나오고 있다.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좀 어려운 흐름입니다. 좀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14,900원이면 지금 현재가보다 조금 위에 이제 잡으신 상태인데요. 다만 단기 추세는 좀 꺾인 것이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좀 뭐 제약 바이오도 그렇지만 건자재 쪽도 좀 워낙 상반기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그러한 아주 강한 상승세까지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상반기만큼 그런 강한 탄력적인 흐름은 좀 기대하기 어렵겠다. 좀 기대 목표 주가는 좀 낮춰주시는 게 좋겠고 다만 이 주가에서는 보유 관점으로 기간 매도 매물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면은 2분기 호실적과 또 3, 4분기 실적도 지금 유연탄 가격과 시멘트 가격을 고려했을 때 최근에 그런 뭐 공급 물량들의 흐름을 봤을 때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분하게 다시 좀 회복을 해가는 모습으로 보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이 이제는 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또 목표 주가는 좀 낮게 봐야 된다라는 점에서 차분히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유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신양에도 그렇고 페인트주들 조정받는데 또 한샘은 오늘 또 어마어마하게 가네요. 또 이렇게 서로 좀 차별화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게시판에서 홍대 아우디님 지금 AVCLC 궁금해 하셨는데 보니까 주가 20% 정도 급등하더라고요.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8091번님 함께 해주고 계셨네요. 게시판에 GS 리테일 파니까 올라가네요 해주셨는데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셔야죠. 식사 끼니 거르지 마시고요. 남은 시간도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오늘 종목 올려주신 분들 또 게시판 채워주신 저희 식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도 잊지 말고 놀러 오세요. 그럼 내일 만나요.